자, 우리 원래 테스트할 때 바꿔서 채점해요. 근데 오늘은 첫 시험이니까 본인이 그냥 채점하는 걸로 할게요. 채점하면서 정답 적어보시고, 자, 시험 문제는 우리가 풀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번호 중에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서술형 문제나 단답형 문제가 점점 비중이 커질 거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생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할 때는 되게 쉬웠는데, 과제 풀 때는 되게 쉬웠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쓰는 연습, 정확한 명칭 이거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1번부터. 다음에 중합체당은 단위체를 적으시오. 자, 녹말은 누구로 되어 있다? 포도당으로 되어 있죠. 포도당. 하나당 3점씩 주시면 돼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지? 아미노산. 그 다음 위 문제의 두 중합체를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축하를 명칭을 각각 적으시오. 자, 녹말은 단당류 간에 무슨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다? 글리코사이드 결합. 글리코사이드 결합. 그 다음 아미노산 간의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시험 문제는 누가 많이 나온다? 펩타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펩타이드는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도 3점씩 주십니다.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어떤 식으로 된다 그랬어? 여기는 CO와 옆에 NH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채우시오라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O가 위로 가고 H가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위아래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 C와 N은 단일 결합으로 O랑 산소랑 탄소는 이중결합, 이거 단일 결합. 이거는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동물세포의 원형질을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자, 그럼 여기서 물은 빼야 돼. 물은 탄소화합물이 아니지, 탄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나는 거가 들어있다? 단백질, 지질, 핵산. 단백질, 지질, 핵산. 여기에 누구 들어가면 안 돼요? 탄수화물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3점. 인지질을 구성하는 성분 세 가지 종류와 구성비를 적으시오라고 했지. 각각의 이름하고 구성비에 2점 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글리세롤 들어가죠. 글리세롤 몇 개? 1개. 그 다음에 지방산 2개. 또 하나, 인산 1개. 그래서 1대 2대 1. 글리세롤 2점, 지방산 2점, 인산 2점. 적어두세요. 그 다음, 이당류의 종류를 세 가지 써라. 이당류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 이름이 두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받침이 있다고 그랬죠? 외울 때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그 다음 이당류는 엿당, 설탕, 젖당이 있을 거야. 엿당, 설탕, 젖당이 있을 건데, 자, 얘네들 엿당은 포도당이 합쳐진 거, 포도당에 과당이 합쳐진 거, 포도당에 갈락토스가 합쳐진 걸 말하죠. 그럼 바로 밑에 7번.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만나 이당류를 만드는 반응식을,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탈수축합 반응이다. 그래서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만났으니까 C6, H12, O6이고요. C6, H12, O6이 만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C는 12개가 됐지만 H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24개가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H2O 이렇게 적어야 돼.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 H2O를 뺀 나머지를 얘네들이 합한 값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의 분자식. 리보스는 탄소가 5개야. 탄소가 5개면 H 몇 개라 그랬어? 10개. 그럼 산소 몇 개라 그랬지? 5개. 탄소 대 수소 대 산소가 1대 2대 1. 그래서 5개, 10개, 5개인데 디옥시리보스는 탄소가 하나 빠진 게 디옥시리보스잖아. 그럼 산소가 빠져야 되니까 탄소는 5개 그대로고요. H 10개고요. O는 몇 개? 4개만 있어야 돼. 데옥시리보스 또는 디옥시리보스. 이거는 산소가 하나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산의 단위체는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타이드.
당, 인산, 염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의 종류가 몇 종류? 두 종류. 각각의 당에 연결될 수 있는 염기가 몇 종류? 네 종류.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다 합해서 몇 종류다? 8종류가 됩니다. 핵산의 단위체에다 2점 주시고요. 몇 종류인지 8종류에다 1점 주세요. 단위체 이름에다가 2점, 그 다음에 종류에다가 1점, 3점이야. 인지들은 양친매성을 지니고 있어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된다. 생체막이라고 해도 됩니다. 생체막 또는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된다. 자, 단백질의 기능을 6가지 적으시오. 단백질의 기능, 구조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조단백질, 그 다음 운동단백질, 수송단백질, 양분을 저장하는 저장단백질, 내 몸을 보호하는 보호단백질, 거나 효소, 아니면 호르몬. 이 중에 6가지 적으면 돼요. 효소, 호르몬, 보호단백질, 구조단백질, 운동단백질, 수송단백질, 저장단백질. 여기에 수용체 단백질 들어가도 돼요. 수용체 단백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당 1점씩 주세요. 6점짜리지? 다 썼으면 6점 주시면 되고 하나당 1점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화합물 여성 호르몬의 성분을 계기도 하는 성분은 누구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의 기본 구조를 그려라. 기본 구조 뭐라 그랬지? 육탄소굴이 3개랑 5탄소굴이 하나 그랬지? 육각형 3개랑 오각형 하나. 근데 2개는 연결돼 있어. 나머지 하나는 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연결돼 있으면 돼. 이게 스테로이드의 기본 구조예요. 자, 동물의 저장 다당류 명칭과 저장 장소. 자, 동물은 다당류 누구로 저장한다?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자, 그럼 글리코젠이 저장되는 장소가 어디다?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된다. 라고 했었죠? 간과 근육. 명칭에다 2점 주시고요. 저장 장소에 2점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중성지방을 구성하는 거. 자, 중성지방은 이렇게 들어가겠지?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 끝.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 그러니까 글리세롤 대 지방산이 1대 3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물 세포벽의 성분은 뭐? 셀룰로스. 얘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포도당. 식물 세포의 성분은 셀룰로스. 이것은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이루고 있는 원소를 각각 적으시오. 3가지 각각에 2점 들어가겠죠. 탄수화물에 필수로 들어가 있는 거보다 CHO, 지방에 필수로 들어가 있는 거 CHO, 단백질에 필수로 들어가 있는 거 CHO에다가 단백질은 N까지 추가가 돼야 돼요. 각각 2점씩 주시는 거예요. 6점. 자, 19번. 세포막의 성분이 될 수 있는 분자를 3가지 쓰시오. 세포막의 성분은 단백질, 인지질, 콜레스테롤, 여기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도 돼요. 이 4가지 중에 3가지 썼으면 되거든? 하나당 1점씩 주세요. 다음, 진핵세포의 경우 DNA와 RNA가 모두 존재하는 세포 소위관 3가지 적으시오. 어디? 핵. DNA랑 RNA가 같이 있는 거. 핵. 또 하나, 광합성을 하는 장소, 엽록체. 또 하나, 세포업을 하는 장소, 미토콘드리아. 하나당 2점씩 해서 6점. 자, 그러면 18번을 채점을 안 했기 때문에 맞은 점수에다가 일단 6점을 더해보세요. 18번은 빼고 채점할 거라. 여러분이 맞은 점수에다가 18번은 맞았다고 쳐서 6점을 더해보세요. 점수 몇 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총점 나왔어요. 하나 나왔으면 주세요. 제가 좀 가져가 볼게. 잘했는데? 다 했어? 오늘? 잘했어. 짠, 주시고요. 이거 물음표가 왜 이렇게 많아, 점수에? 응? 버스템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 다 줬죠? 자, 그러면 안 했어. 어쨌든 최고 점수가 80점이 나왔고요. 77점도 있고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라임이 거 받았나? 라임은 같이 부분을 안 해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풀던 문제 중에서 내가 빼고 풀라고 했던 문제가 있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안 한 거 같거든? 그거 한번 볼게. 자, DNA는 단일 가닥이 아니라 뭐로 돼 있다? 이중 나선으로 돼 있다. 맞죠? 자, 이중 나선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DNA가 있어. 그럼 여기 당이 있고 여기 염기가 있을 거야. 당이 있고 여기 염기가 있을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당이 있으면 이쪽으로 염기가 있고 인산이 있어.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나와. 그럼 여기 당이 있지? 여기는 인산하고 얘가 이렇게 연결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옵니다. 여기 염기가 있고 여기 인산이 있으면 인산과 그 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당이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 쫙 연결이 된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는 누가 있어? 염기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 A가 있다고 하자. 여기 T가 있다고 하자. 여기 G가 있다고 하자. 그럼 DNA는 한쪽이 이렇게 생겼으면 옆에 염기가 와서 결합을 해야 돼. 그럼 염기는 몇 번째 탄소야? 1번 탄소잖아. 그죠? 염기는 1번 탄소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1번 탄소니까 1, 2, 3, 4 이렇게 돼. 이거랑 얘가 상하 좌우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당을 구성하는 탄소가 이렇게 당을 구성한다고 하면 여기가 1번 탄소거든? 탄소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번 탄소에는 염기가 결합을 하고 자, 1번 탄소에는 염기가 결합을 하고 2번 탄소는 HH인지 HOH인지에 따라서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를 결정하는 자리야. 다시 한번 1번 탄소는 염기가 결합하는 자리, 2번 탄소는 리보스냐 디옥시리보스냐를 결정하는 자리. 자, 3번 탄소는 그 다음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랑 결합할 자리야. 4번은 몰라도 돼요. 5번에는 누가 연결되는 자리? 인산이 연결되는 자리야. 자, 그래서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에 1, 3, 5 뭐야? 홀수지? 홀수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자리. 다시 한번 1번은 누구와? 염기와 3번은 그 다음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와 5번은 인산기. 그럼 다시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더 옵니다. 그럼 1번은 염기랑 연결이 될 거야. 3번은 그 다음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 5번은 인산기면 여기 있는 인산기하고 앞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3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DNA가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DNA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옆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옆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사다리를 꼬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럼 사다리를 꼬아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사다리를 펴봐. 그럼 이런 구조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거를 더 분해를 하면 여기가 잘라져서 이쪽 가닥, 이쪽 가닥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얘를 더 분해를 하면 여기가 잘라져.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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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잘라지는데 요거 하나가 누클레오타이드야. 그럼 뉴클레오타이드에 여기에 염기가 있고 염기가 있고 염기가 있고 염기가 있고 염기가 있으면 여기가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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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돼서 한 가닥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편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서 여기가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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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돼서 한쪽 가닥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 A가 있으면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짝꿍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있냐면 A는 그리고 G 아데닌과 구아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퓨린 계통 염기라고 해서 크기가 이렇게 컸어.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C하고 T는 크기가 이렇게 작은 피리미딘 염기였어. 기억나죠? 그래서 퓨린 염기는 크기가 크고 피리미딘은 C하고 T는 크기가 작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A야. A는 크기가 커. 크기가 큰 애랑 또다시 크기가 큰 애가 만나면 너무 넓어져. 크기가 작은 애랑 작은 애, 얘네들끼리 만나면 너무 좋아지니까 항상 결합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쪽이 크기가 크면 한쪽은 작아야 되고 한쪽이 크기가 작으면 한쪽은 커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어요. 하나가 퓨린이면 하나는 반드시 피리미딘이 맞아 둘이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G하고 절대로 만나면 안 되겠지. 둘 다 너무 크니까. C는 T하고 만나면 안 돼. 그럼 A는 누구랑 만나느냐? C 아니면 T랑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밝혀낸 과학자에 의하면 A는 무조건 T하고만 만난대요. C는 G하고만 만난대요. 여러분이 좀 외우고 싶게 C, G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애들끼리 같이 만나는 거야. A하고 T가 항상 짝꿍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A가 써있으면 옆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도 T인 줄 알아야 돼. 여기가 T면 무조건 여기는 A야. 여기가 A면 여기는 T야. 여기가 G면 여기는 C고 여기가 C면 여기가 G가 되는 거야. 이게 샤바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A하고 T도 연결이 돼야 되고 G하고 C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 연결은 무슨 결합으로 연결되냐면 수소결합이라는 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A하고 T는 무조건 두 줄로 연결이 돼야 돼. 수소결합이 두 개야. C하고 G는 무조건 세 개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자, 교재 어디를 보면 되냐면 191. 자, 191 그림의 맨 아래, 맨 아래 가운데 한번 볼게요. A랑 G는 크기가 크고 T하고 C는 크기가 작지. 근데 A 짝꿍이 누구라고 써있어? T라고 써있지. C 짝꿍은 G로 돼있죠? G 짝꿍은 C로 돼있지. 가운데 그림 보는 거야. 자, 이거를 제일 오른쪽 그림 볼게요. T 옆에 A가 있는 거 보이지? 근데 T하고 A 사이에 몇 개의 연결로 돼 있어? 두 개로 연결돼 있죠? 그 밑에도 T하고 A라서 두 개의 수소결합으로 돼 있지? 근데 C하고 G는 몇 개로 돼 있어? 그렇지, 세 개로 돼 있지? 자, 거기다가 수소결합이라고 쓰세요. A하고 T 사이에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 C하고 G 사이에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에다 표시하고 수소결합이라고 적으세요. 염기와 염기 사이는 수소결합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항상 A하고 T는 두 개의 수소결합으로, C하고 G는 세 개의 수소결합으로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요게 샤바페의 법칙이라서 여러분이 통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보는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게 될 거거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명을 안 한 상태로 아까 시험을 봐서 18번은 빼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지금 배웠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읽어줄게. 자, 현우, 유진. 18번 닫아서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서준이. 영훈이. 자, 준서. 소희. 세영이. 이나. 어우, 이나 진짜 잘하네. 소민이도 잘해. 현명이도 잘해. 준영이. 다음이
셋. 자, 여러분 받았으면 18번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볼까요? 자, 지금 보면 8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은 여기 400개로 되어 있고 여기 400개로 되어 있어서 합쳐서 800개인 거야. 그럼 400쌍인 거야. 맞죠? 800개라고 하는 거는 400쌍으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인데, 자, 우리 일단 알아야 될 거. A의 개수는 항상 T의 개수랑 똑같아요. 왜? 짝꿍이니까. A가 하나 있으면 그 옆에 T도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 그 다음 C의 개수는 G의 개수랑 항상 똑같아야 돼. 자, 그럼 보자. C가 100개니까 누구도 100개야? G도 100개야. 그럼 800개 중에서 C가 100개고 G가 100개, 200개가 사라졌어. 몇 개 남았어? 600개 남았지. 600개는 A하고 T가 나눠 가져야 되니까 둘은 300개씩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AC분의 GC가 1.5, 2분의 3이래. 800개가 2분의 3이 되려면 몇 개가 되는 거야? 320분의 480이면 2분의 3, 1.5가 나오겠지? 그럼 A 더하기 T가 320개라는 거는 AT가 160쌍, A도 160개, T도 160개, 160쌍. 그래서 합하면 320개가 나오는 거야. 자, 480개라는 거는 240쌍, 각각은 240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닥에서 A하고 T를 더한 값이 180이래. AT가 180이래, 이쪽이. 그럼 이쪽도 AT가 180이겠지. 왜? A하고 T가 짝꿍이고 T하고 A가 짝꿍이니까. 그죠? 그러면 A하고 T가 18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NA 전체로 따지자면 A와 T 쌍이 180쌍이라는 거야. 각각 180, 180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180쌍으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몇 쌍은 400쌍이어야 되지. 220쌍. 이거는 뭐로 돼 있어야 되겠어? GC쌍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봅니다. 기억에서 T의 수. 자, 기억에서 T의 수는 몇 개예요? 300개. 그 다음 디귿에서 A의 수는 몇 개야? 180개.
그래서 둘을 합하면 480개. 자, 니은에서 염기간 수소결합의 총수. 자, 니은은 AT가 160쌍이잖아. 그러면 160쌍은 수소결합 몇 개로 돼 있다? 2개로 돼 있고. 240이죠? 240쌍은 수소결합 몇 개로 돼 있다? 3개로 돼 있다.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얼마 나오는 거야? 1040쌍. 이렇게 나옵니다. 1040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서 AT가 개수가 똑같아. 이거는 DNA 한 분자에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다음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 배웠던 지금 여러분이 본 이거는 생명과학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서 미리 이제 배웠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쪽으로 넘어가시면 지난 시간에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생명현상의 특성은 크게 6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7가지라고 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서 액체 수준의 특성이 있었고,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액체 수준의 특성이 있었고, 하나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특성이 있었어요. 맨 앞으로 간 거야. 자, 그러면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객체 수준의 특성.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야. 자, 두 번째.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내자를 뭐라고 불렀죠? 그렇지. 물질 내자. 그래서 두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물질 내사를 하는데, 물질 내사에는 반드시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특징,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자극에 대한 반응. 네 번째, 주변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현상, 중요한 상태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이게 벌써 항상성. 다섯 번째,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형성되면 이 수정란으로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정란이 완전한 개체가 돼서 태어나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발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세포 분열을 통해 점점 크기가 커진다. 생장이라고 했습니다. 발생과 생장. 여기까지가 개체 수준의 특성이었어. 자, 반면에 종족 보존의 특성. 종족이 보존된다는 거 뭐를 낳아야 되는 거야? 자식을 낳아야 종족이 보존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종족 보존의 특성은 생식. 생식을 한다는 거는 내 자식에게 나의 유전자를 주는 거야. 그 생식과 유전. 자,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그냥 살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 맞춰 살아야지. 그래서 그거에 가장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고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뭔가 변해간다. 이거 뭐였어요? 적응과 진화였죠.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명현상의 특성이었었어.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거를 좀 복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복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생물과 무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야. 제가 누구라고 했었지 지난 시간에? 바이러스라고 했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들었었어. 자, 바이러스 특성 보도록 할게요.